안녕하세요, 진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상 가성비 보험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렸던 진코치인데요. 이번에는 가심비, 뭐냐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대비해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가입 사례인데요. 25세 남성이에요. 군인이시고 장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조금 보험료를 더 내도 괜찮으니 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보험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치님이 이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보험료를 더 내도 괜찮으니 좀 전체적으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를요. 회사를 메리츠화재 아니면은 뭐 삼성화재 아니면 뭐 이제 DB손해보험처럼 큰 메이저 회사급으로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예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안내를 해주셨어요. 뭐 중소형 회사가 절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이런 메이저 회사로 가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게 된다면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상품은요 메리츠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25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진코치가 많이 설계를 해드리는 이제 뭐 롯데손해보험이나 이런 곳들보다 중소형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탑재될 수 있는 담보들이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더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바가 이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시켜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무슨 점이 있냐면 1차적으로 진코치가 설정한 내용 사항대로 안내를 해드렸으나 이젠 소비자분께서 고객님이라고 뭐 해도 상관없죠. 소비자분께서 원하는 바를 더 안내해 주셨어요. 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보험료가 그래서 맨 처음보다 보험료가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라는 점. 제가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딱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이 보험이 현재 요거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있는 요 보험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다라는 점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납입 기간과 보장 만기 요거를 설정하는데 20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납입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시고 보장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면은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갱신형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30년간을 납입하고 끝. 그 다음에 보장을 100세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갱신형 혹은 그냥 전기납 형태, 전기간 납입 형태로서 30년간 낼게요. 하지만 30년간 보장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기간 납입 형태입니다. 그런 거는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일치하죠.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30년 납입하시고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메리츠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 30년 납입에 100세 만기이시고 비갱신형이면서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상품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결론부터 보험료를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10만 2천원 플러스 1188원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2058 더하기 1188 하게 되면 103246원이다. 지금 제가 이제 평소에 설계해드리는 보험료보다 조금 비싸죠.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 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설계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리고 충분히 납입에 여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꼬박꼬박 나오시는 보험 그 봉급 대비해서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보험료의 형태였다. 보장성 보험료 형태였다라는 점. 자 일단 처음에는 사망보험금 자체를 설정을 상해 사망만 1천만 원 설정했어요. 질병 사망 아예 설정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해 후유 장애를 5천만 원만 설계를 해드렸어요. 3%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자, 왜 그랬냐면 1억 설계도 괜찮지만 일단 진코치는 항상 보험료라는 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해 후유장을 1억 설계했을 때는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한 5천만 원 설계해서 이제 3%부터 한 3억 150만 원부터 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설계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가 50만 원이고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입니다. 자, 상해 수술비가 50,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다음에 종수술비가 그다음 나오죠. 5대 질환 수술비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종수술비가 상해는 20에서부터 1000, 질병은 20에서부터 500. 그러니까는 자, 30에서부터 530, 상해 수술비는 50에서부터 105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차등 지급 받을 수 있게. 자, 그런데 5대 질환 수술비 500만 원이라는 게 심장, 뇌혈관, 신부전, 간, 폐 질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니까 1050이 아니라 1550이겠죠. 잠깐만. 죄송해요. 요거는 1050이고 여기가 500 플러스 1030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4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최소 얼마예요? 20에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됐죠. 자, 그래서 종수술비랑 64대 질병 수술비랑 따로 주느냐? 같이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주게 된다. 질병 확정 진단 코드가 맞고 어떠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같이 만났을 때 요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종수술비와 64 질병수술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종에 있는 500만 원과 그다음에 일반 질병수술비 30만 원과 그다음에 5대 질환 수술비와 64 질병 수술비까지 다 결합하게 되면은 1230만 원 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만약에 혈관 질환 수술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더 받게 되니 질병 수술비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2,23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열 수술일 때 그러겠죠. 비관열 수술일 때 말고요. 자, 그다음에 암 수술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암 수술비를 설정을 여기에서는 해드리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수술비가 암 수술비가 5종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00 플러스 위에 있는 30만 원 합쳐서 530만 원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열 같은 경우에서는 2,230만 원이 나가게 되고 비관열일 때에는 여기에서 5종이 아닌 3종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4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1,830이죠. 1,830만 원 받게 되고 심혈관 질환 수술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죠. 이걸 조금 이렇게 옮겨줄까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수술을 했을 때 관열은 2,230, 비관열은 1,830만 원을 받게 설계가 된 것이다. 일단 오늘은 희한하게 또 수술비를 먼저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암진단비예요. 최초로 제가 이제 4천만 원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4천만 원 일반 암 진단비를 설계를 해드리면 당연히 고액암 진단비 4천만 원 설계가 포괄이니까는 같이 지급되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 설계가 최대치니까는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1,000만 원씩 설계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진단비로서 1,000. 그리고 따로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는 설계를 해드리지 않았고 혈관 질환 진단비로서만 설계를 해드렸다고 하는 점.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도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서 1,000만 원 받게 되고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서 받게 되니까는 다 1,000만 원 뇌혈관에 포함, 뇌졸중도 뇌혈관에 포함,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서는 심혈관에 포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혈관 질환 수술비 다 써드렸고, 그 다음에 각막, 당뇨 수술, 상해 흉터, 시청각 수술 이런 것들은 짜잘짜잘한 수술비들 있죠. 다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는 치아파절 포함하는 것과 치아파절 제외인 거 합산해서 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50만 원에서부터 5대 골절 진단비 100만 원 합산해서 150만 원 설계. 골절 수술비 같은 경우에서는 50만 원에서부터 또 150만 원 설계 이렇게 해드렸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 1억 원 한도 설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원 일당은 따로 넣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따로 넣어드리진 않았고 실손도 넣어드리지 않았고 빠져있는 거 질병 후유장애를 제가 3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80세 만기 이제 보험료의 합리성으로 인하여 80세 만기로 설정을 해드렸다고 하는 점
여기까지 싹 다 응급실 내원비 3만 원 들어간 거 써드릴까요? 응급실 내원비 3만 원, 응급, 비응급, 동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계해서 10만 3,246원으로 설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니 이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 자체를 조금 더 보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완성된 게 요거예요. 완성된 게 요건데 일단 결론부터 보험료가 얼마냐면요. 써볼게요. 195273 더하기 1188 하게 되면 196461. 여기다가 가로치고 196461원으로 설계가 돼서 이거는 수납까지 다 잡힌 겁니다. 체결까지 다 되고. 그러니까 좀 부모님이 아프신 게 있다거나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설계하니 뭐 잘된 거다 나쁜 거다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보험료를 내서 이 정도를 만족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한다면야 저는 항상 동의를 해드립니다. 적정선에서 적정하다고 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상해 후유 장애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억까지 올라갔죠. 조금 더 이렇게 옮겨줘 볼게요.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3회 상해 사망 자체가 1000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상해 수술비는 50에서 150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150부터 1050이 아니라 1200이 되겠죠. 맞나요? 1150인가요? 1150이구나. 115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잠시만요. 질병 수술비 30은 그대로 있고 5대 질환 수술비를 아까 500에서 2000까지 올리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2000까지 올리고 질병 5종을 1000까지 올리시고 아까 500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64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올리고 그리고 밑에 봤을 때 혈관 질환 수술비를 5천만 원까지 올리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자, 일단 5종 수술비 1000만 원 플러스 관열 수술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더하기, 여기 2000, 3000 3000이죠. 2000, 3000. 300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0만 원, 4000이죠. 4000 더하기, 그 다음에 쭉 내려왔을 때, 혈관질환 수술비, 그러니까 9000이죠. 9000. 9천 이렇게나 많이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총 9,030만 원 받을 수 있는 설계안이 돼요. 이거는 중소형 보험회사는 이렇게 설계가 절대 안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수술비가 5대 질환 플러스 종수술비 플러스 64대 질병 수술비 플러스 혈관질환 수술비를 싹 다 합쳤을 때 이러한 설계안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메이저에서만 가능한 내용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대 질환 2천, 그다음에 질병 5종 1000, 64대 7대 질병에 포함되니까는 1000,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5000. 요렇게 설계해서 총 9,030만 원. 그럼 관열수비 얼마예요? 9,030만 원. 얘도 동일하게 9,030만 원. 이분은 관열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열술에 대한 뇌랑 심혈관에 대해서 관열술을 하시면 9천만 원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대단하죠. 그다음에 비관열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 여기 써 있는 거에서 이 1000만 원을 또 800만 빼주면 돼요. 800만 그러면은 총 얼마야? 8,230. 8230. 잠깐만 이제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5대 질환이 아까 5대 질환 관열 비관열 동일하죠. 그렇죠? 5대 질환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30대 관열 수술이랑 좀 잠깐 헷갈렸어요. 관열 수술 시 가입 금액 지급, 비관열 수술 시 가입 금액 지급 맞죠? 둘 다 관열 비관열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술비 탄생이어서 제가 잠깐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는 아까 썼던 그대로 지급하게 되고 암 수술비도 올라갔어요. 왜? 5종 질병 5종이 1000만 원이니까 암수술은 질병 5종에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000 얼마야? 30. 그쵸. 1030만 원. 요렇게 설계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종수술비도
최소 50에서부터 1,000만 원 설계가 됐고 64제 질병도 20에서부터 1,000만 원 설계가 됐고 관열, 비관열,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5천만 원씩 회당 지급하는 걸로 설계가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혈관과 심혈관 수술비는 회당 지급권이거든요. 보시면 뇌혈관 질환 수술 허혈 선진관에서 보시면은 회당 지급, 회당 지급 이해되시죠? 최초 1회만이 아니라 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당 지급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갔을 때 일단 암 진단비를 얼마로 올렸어요? 5천만 원 올렸죠. 그런데 이분은 고해감, 5대 고해감, 뭐 췌장암, 뭐 이제 그다음에 뭐 골수암이라든지 이런 5대 고해감이 포함된 걸 5천을 올리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1억 원으로 왜 일반암 포함 하게 되면은 고해감과 일반암 합쳐서 1억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암은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고 유사암은 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됐고 뇌졸중 진단비를 넣어 달라고 하셔서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포함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급성신경색도 2천 이렇게 해서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된 내용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로 갔을 때 또 더 높인 거 골절은 그대로 들어가셨고 5대 골절. 5대 골절이 5대 골절 진단은 300만 원이 최대거든요. 그러면서 50만 원부터 350. 골절 수술비 같은 경우에서는 50에서부터 250. 요렇게. 그래서 이분은 5대 골절에 해당되는 거는 총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면 총 얼마야? 600.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응급실내원비도 응급일 땐 10만 원. 나눠야 돼요, 이제. 응급 10만 원, 비응급 5만 원. 이렇게 설계를 하셨고 질병 후유장이 얼마예요? 3천이 아니라 5천.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설계를 하니까 보험료가 2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어요. 이렇게 설계한 보험이 그럼 나쁜 보험이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험료가 높은 보험이 나쁜 보험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비자가 원했고 소비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계사가 안내를 해주고 서로 간에 이해가 합치가 되게 되면 괜찮은 설계안이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평상시에 설계해드리는 이것보다 거진 한 반도 안 되는 보험료로 설계해드리는 거는 수술비 보시면은 관절 수술할 때 2천만 원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봐요. 수술하시면 얼마예요? 9천. 그럼 혈관 질환 진단 받게 되고 수술까지 하면 1억이에요. 1억. 5대 고액가 포함하면 암 진단비 1억이고 일반암도 5천이고 엄청 나잖아요. 나도 여력이 있으면 더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보험을 넣고 싶은 제가 이미 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설계안도 충분히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 한번 해보셔서 만약에 나도 조금 더 프리미엄 성격으로 좀 보장을 빵빵하게 좀 제대로 잘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참고하시면 충분히 좋은 내용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는요 보장 금액과 비례해요. 내가 보장 금액을 낮추게 되면 보험료는 떨어지게 되고 보험료를 보장 금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쁜 설계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설계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변동하기 나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진코치에게 이러한 설계 상담 저도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진코치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